어이, 다들 하던 일 멈추고 그것이 무엇이겠냐, 내가 이길 배송해야 할 이 에탄올부터 처리를 해서 발송을 해야 돼. 당장이야. 제가 최근에 친구랑 이렇게 술을 마시다가 제 친구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술 마시다가 이렇게 술병을 지그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새끼 술 취했다. 그래가지고 술 취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겸 그래서 걔한테 뭐 하냐고 물어봤죠. 걔가 그러니까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지금 제로 소주잖아. 근데 성분표에는 왜 칼로리가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이 소주의 칼로리에 대한 답변을 했지만 까먹고 다시 물어볼 그 친구를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로 소주 속 생명과학 지금 시작합니다. 피콜라. 우선 소주에 칼로리가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술 만드는 방법은 유튜브에 널려 있을 테니까 우리는 생명과학적으로만 접근해 보자고요. 다 필요 없고, 이 술은 물과 효모, 그리고 효모가 먹을 밥, 그리고 그거를 닫아놓고 기다릴 인내심,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셋을 용기에 넣고 밀봉해 두면 처음에는 일반적인 동식물들처럼 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요. 처음에는 포도당을 피로부산으로 바꿔주는 해당 과정, 그 다음에는 그것을 아세틸코에로 바꾸고, 그리고 이 TCA를 통해서 이렇게 전자를 얻은 다음에 이 전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전자전달기를 돌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용기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이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전자전달계에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산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전자전달계에 필요한 NADH와 FADH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 당인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인 저 캔인 ATP를 먹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 지폐인 당을 어떻게든 바꿔서 우리가 이 동전으로 바꿔왔는데 이 자판기에 전기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음료수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전자전달계가 돌아가지 않아 ATP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 지금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전달기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없고, 이 다량의 NADH를 만드는 TCA 회로는 손해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 효모는 이 행동을 자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TCA 회로에 비해 NADH를 적게 만들면서 같은 양의 에너지원을 만들 수 있는 해당 과정만을 사용하게 되죠. 하지만 이 해당 과정만을 사용하게 되면 이 하나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는데요. NADH가 너무 많이 생겨버려서 해당 과정을 수행할 NAD 플러스가 부족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산소가 부족해진 효모는 하나의 대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대사 과정이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게 해주는 에탄올 발효입니다. 이 에탄올 발효는 우리가 해당 과정에서 나온 이 피로부산을 NADH를 소모하면서 이 에탄올로 바꿔주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소모된 NADH는 다시 NAD 플러스로 전환이 되면서 이 지속적인 해당 과정을 가동할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효모가 에탄올을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이 에탄올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효모 내 단백질의 기능이 감소가 되거나 효모 세포막에 손상이 가서 효모가 죽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 효모는 최대 15%에서 20%까지 수준으로 에탄올이 발효가 됩니다. 즉, 에탄올의 농도의 증가는 효모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이 제한된 수준의 에탄올 발효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15도에서 20도 이상의 술은 아마도 이 친구들을 물에 끓여서 증류시킨 이 증류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제로 소주에 칼로리가 있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관찰을 해야 됩니다. 술에서 역시 초점은 다 필요 없고 에탄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에탄올이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생화학적으로 우리가 관찰해보자고요. 잘 알다시피 이 에탄올은 간에서 분해된다는 거는 다 아는 상식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 에탄올이 들어오면 우리 간은 이것을 독소라고 인식을 해서 우선적으로 얘네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때 에탄올은 알코올 분해 요소 이 ADH에 의해서 산화되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이 숙취의 주범이자 이 신체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한 단계 더 산화 과정을 거쳐서 좀 안전하게 만들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다시 아세트알데하이드 칼수 효소에 의해서 다시 산화되어 이 아세틸코에이라는 친구로 바뀝니다. 이렇게 앞선 과정에서 이 에탄올의 분해는 이 NAD 플러스 두 분자와 아세틸코에이 한 분자가 필요하고, 그 결과 에탄올 한 분자에서 NADH와 두 분자와
아세틸코에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세틸코에이는 우리가 잠깐 봤었던 TCA 회로에서 사용되는 도구임을 알게 됐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 TCA 회로가 이 아세틸코에이에 의해서 NADH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 전자전달계가 가동이 되면서 우리가 세포에 사용하는 에너지원인 ATP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바로 NADH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 어때서 싶겠지만 막상 파보면은 이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이 NADH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이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 NAD 플러스의 비율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세포는 아마 이 두 가지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효모의 에탄올 발효에서 봤듯이 이 에너지는 필요한데 이 산소가 부족해서 전자전달계를 가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두 번째, 우리 몸에서는 이미 에너지가 충분한데 더 이상 ATP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포는 어떻게든 NAD 플러스의 농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대사를 하게 됩니다. 먼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리의 몸은 에탄올의 분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잔해 물질인 아세틸코에라는 물질은 사용하지만 당의 사용은 억제하려는 이런 모습을 취하는데요. 이 시도로 해당 과정의 산물인 이 피르부산이 더 이상 TCA 회로에서 가동하지 못하도록 이 피르부산의 탈수 활성이 억제가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곳에서 NADH가 높아지게 되면 효소의 활성이 억제가 되는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르부산이 세포 안에 쌓이기 때문에 이 NADH 농도를 줄이는데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갑자기 운동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 젖산이 이 피르부산으로 만들어지는 이 젖산 발효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피르부산에서 젖산으로 바뀌기 위해 이 NADH가 사용되기 때문에 NADH의 농도를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예시는 아마 당장이라도 술을 끊어야겠다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바로 이 지방이 합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방. 평상시에도 지방도 아세틸코에이로 전환되면서 이 대사에 사용이 되지만 이 술을 마시면은 NAD와 FAD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당장 알코올 분해하는데 필요한데 이걸 왜 써? 너네 멈춰! 가 돼버리면서 이 지방이 열량으로 사용되는 이 과정이 억제가 됩니다. 그 대신 에탄올에 의해서 축적된 아세틸코에이는 이 TCA 회로에서 사용되는 이 말룬산과 함께 지방산으로 축적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니까 살이 찌는 거야. 이 상황을 이제 묘사를 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일반적인 당을 물류를 포장해서 그 원하는 곳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물류업체 직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갑자기 작업 반장이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이, 다들 하던 일 멈추고 그것이 무엇이겠냐? 내가 이길 배송해야 할 이 에탄올부터 처리를 해서 발송을 해야 돼. 당장이야! 라면서 이길 배송해야 되는 에탄올이 물류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면 평소에 당을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데 이거 다 밀어채끼고 우리가 에탄올을 포장하고 해야겠죠. 아니면은 작업반장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을 테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이때 포장 중이던 당들은 일단 지방이란 창고로 다 때려박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포장재가 부족해지면 지방에 때려박던 일부를 임시로 변형해 가면서 우리가 에탄올을 분해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 몸에는 지방과 젖산이 쌓이게 되고 이 반대로 혈당은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섭취된 에탄올은 1g당 7kcal의 열량을 가지고 우리 몸속에서 이런저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제로 소주도 칼로리가 0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각이 될 텐데요. 왜 소주 업체들은 제로 소주라고 이름을 팔까? 인 거죠. 이 답은 희석 소주의 특징에 있습니다. 소주는 희석 소주인 건 다들 아시죠? 우리가 아는 소주는 95% 정도의 원액인 이 주정과 물, 그리고 얘만 넣으면은 맛이 그냥 알코올 맛이 거의 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단맛을 내기 위해 첨가물까지 넣으면서 우리가 아는 이 소주 맛이 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첨가물을 우리가 칼로리가 있냐 없냐로 이 소주가 제로 소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주 업체들은 이 신체 내에서 에너지로 사용되지 않는 원료를 첨가물에 넣었기 때문에 제로 소주라고 브랜딩해서 파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등장합니다. 자, 오케이, 첨가물 때문에 제로 소주라고 하는 거 알겠어. 제가 칼로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소주는 360ml라는 거는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에탄올의 비율은 16.5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곱하기 0.165를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에탄올에 밀리리터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람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얘 비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중인 0.789를 곱해요. 그 다음에 에탄올이 몇 g이 있는지가 알게 되니까 7을 곱하면 328칼로리가 나옵니다. 근데 자, 우리가 성분표를 보면 330kcal가 나오거든요. 얘 지금 일반 소주예요. 그러면은 2kcal가 당이라는 거잖아요. 당은 1g당 4kcal를 내기 때문에 이 소주에는 당이 0.5g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얘도 제로 소주 아니야? 싶을 거예요. 이는 2022년 10월 24일부로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에 의해서 술이 100ml당 당이 0.5g 미만이면 얘는 그냥 너 제로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이 어느 정도 퍼센트가 있느냐 기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아까 전에 소주가 360ml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ml당 0.5g이면 3.8이 나오잖아요. 즉 기존부터 일반 소주에는 3.8g 미만으로 첨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소주도 당이 제로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다시 나올 텐데요. 아니 야 제로 소주라면서 일반 소주도 당이 없는데 왜 제로 소주 왜 팔아? 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둘의 차이를 주는 것은 바로 도수에 있었습니다. 이 겉보기에는 이 두 소주의 도수 차이는 16.0과 16.5로 0.5%가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이걸 계산해보면 이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했던 계산 과정을 반복해보면요, 약 10kcal가 나오는데 이는 이 두 소주의 열량 차이랑 딱 맞아떨어집니다. 즉 이 두 소주에는 도수 차이만 있고 그 외에는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소주이기 때문에 이 제로 소주는 상술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로 소주 속의 생명과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냥 건강을 생각하면 술을 적당히 드시거나 그냥 술을 끊으세요. 아니면은 저처럼 제로 칼로리 소주를 드세요. 물. 뭐 여튼 여러분의 건전한 음주 생활을 좀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생명과학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